어, 135쪽에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란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하면 어떤 변하는 값에 대해서 이제 확률들이 대응되는 것들, 이런 걸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확률 변수에다가 그 아래에 그때 대응되는 확률을 하나하나 대응해주면 그게 바로 확률 분포표, 그 중에서도 이산 확률 분포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요. 어, 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중간고사를 봤어요. 우리가 다 중간고사를 봤는데 수학 성적이 어, 90점, 수학이 90점, 영어가 70점, 국어가 60점, 과학이 70점.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점수가 나왔고, 그리고 이 시험에서 이 문제는 점수가 이런 식의 배점이 없는 거예요. 0.5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딱딱 떨어지는 문제 하나하나 점수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90점, 70점, 60점, 70점 이런 결과를 얻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우리 보통 평균 구할 때 어떻게 했었죠? 과목의 점수를 다 더했죠? 90점에다가 70점짜리 몇 개예요? 지금 두 개 있으니까 70점짜리 두 개 곱하고 더하고 60점짜리 하나 더하고 전체 과목 수로 나누는 거죠. 이해가 가실까요? 자, 이게 평균인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산 확률 분포표를 그려보래요. 그러면 될 수 있는 확률 변수,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확률 변수는 X라는 것을 확률 변수로 뒀을 때 이 60점, 70점, 90점이라는 종류가 존재하네요. 그러면 그렇게 적는 거예요. 자, 60점짜리 확률 변수가 있고 내가 점수를 확률 변수로 둘 거예요. 70점짜리가 있고 90점짜리가 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봐봐. 제가 60점을 받을 확률은 전체 4개의 과목 중에서 한 개만 60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거 4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70점을 받을 확률은 전체 4개의 과목 중에서 2개를 70점을 받았기 때문에 얘를 4분의 2라고 할 수 있고 90점을 받을 확률은 4개 과목 중 한 개만 받았기 때문에 4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확률 분포표에서 전체의 합은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1이라고 써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면 어떤 하나 확률 변수에 대해서 그때 바로바로 대응되는 확률들이 존재할 수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했잖아요. 이산이란 떨어져 있는 하나하나 셀 수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점수 배점이 0.5점 이런 단위가 없기 때문에 제가 60점, 70점, 90점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점수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때 점수는 우리가 셀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때 대응되는 확률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이산 확률 분포표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평균을 구해라 라고 하면 90, 70 곱하기 2 플러스 60 나누기 4 이렇게 다 더해서 나누기 전체 개수로 해서 평균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봐봐요. 우리 90 더하기 70 곱하기 2 더하기 60을 4로 나눈 거는 이렇게 봐도 될까요? 자, 90, 90 곱하기 4분의 1. 맞죠? 이게 엄밀히 말하면 4분의 90인 거잖아요. 이해가요? 자, 90 곱하기 4분의 1. 맞죠? 자, 그리고 이렇게 따로 보면 40 곱하기 44분의 70 곱하기 2죠? 이해가요? 자, 그러면 70 곱하기 4분의 2라고 봐도 되죠. 마찬가지로 4분의 60을 더할 건데 얘를 60 곱하기 4분의 1이라고 해도 완전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4분의 1이라는 거는 사실 90점을 받을 확률이 4분의 1이었다의 4분의 1인 거야. 그리고 70 곱하기 4분의 2에서 이 4분의 2가 70점을 받을 확률이 4분의 2였다 해서 나오는 4분의 2인 거야. 마찬가지로요. 60 곱하기 4분의 1도
자, 60점을 받을 확률이 4분의 1이었다에서 4분의 1이 나온 거야. 그러면 결국 지금 이 평균이라는 거는요. 확률 변수 곱하기 대응되는 확률. 자, 확률 변수 곱하기 대응되는 확률. 그리고 확률 변수 곱하기 대응되는 확률. 확률 변수 곱하기 대응되는 확률을 다 더했더니 그게 뭐라고요? 평균이 되네요. 이해 가실까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아,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그러면 이제 확률 변수와 매번 대응되는 확률을 곱하고 다 싹 다 더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걸 우리가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대값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값. 뭐 이런 건 아니야. 내가 뭐 평균 얼마 받으면, 이번 시험 평균은 한 이 정도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번 시험은 이 정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로 쓰면 기대값을 쓰는 게 뭐 그렇게 이상하진 않지. 그래서 평균은 이꼴 기대값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대값을 표현하는 평균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평균은 기대값이랑 같은 말이고 우리가 이 기대값, 평균을 표현하는 방법이 확률 변수 x, 즉 얘 정수잖아요. 얘 점수에 대한 평균이잖아. 점수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값. 그래서 내가 확률 변수 x, 즉 점수에 대한 기대할 수 있는 이 얘가 기대의 expectation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 x 이렇게 적혀 있으면 x라는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할 수 있는 값, 평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자리가 x, 어, 자, 지금 여기 자리가 x1이라는 확률 변수, x2라는 확률 변수, x3라는 확률 변수, 그 뒤에 연장해서 계속 확률 변수들이 있었다고 쳐볼게요. 그럼 거기 안에 대응되는 확률이 P1, P2, P3 등등등등 대응되는 확률들이 존재한다고 하면 우리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죠? 평균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매번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의 합이다.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의 합이다. 이게 이제 평균입니다. 기대값. x에 대한 expectation. 자, 아시겠죠? 자, 이게 평균입니다. 이거 어, 연속해서 개념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분산이라는 건요. 정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분산은 이런 거예요. 분산은 이거 외우셔야 합니다. 분산의 정의예요. 자,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게 분산이에요. 쌤, 편차가 뭐예요? 편차란 내 실제 점수. 그걸 우리가 별량이라고 하거든. 변수. 내 실제 점수 별량 빼기 평균의 이 값이 편차고 그걸 제곱한 것들의 평균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 편차는 뭐라고? 다시 해볼게. 자, 별량, 확률 변수, 60, 70, 80 이런 거 같은 실제 점수 빼기 여기서 나온 평균의 제곱의 평균. 이게 분산이라고요. 자, 편차와 별량 빼기 평균이 같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실제로 평균을 좀 구해보면 여기서 자, 우리 아까 이거 정확히 평균 안 구했죠? 자, 이거 이쪽으로 복사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서 넘어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되니? 90 더하기 140 더하기 60은 4분의 290이겠네. 자, 이거 딱 10점만 모자랐으면 딱 나누어 떨어졌을 텐데. 그럼 내가 10점만 모자르게 얘를 50으로 바꿀게. 그래도 되지? 자,
예시를 그냥 다시 쓰는 거야. 미안해. 잠깐 바꿀게. 자, 평균값이 좀 아쉽게 나와서 내가 이 50, 50, 50으로, 얘 50으로 바꾸면서 이쪽 값들도 다 바꿔준 거예요. 자, 그러면 90 더하기 140 더하기 50은 280점이야. 280 나누기 4는 몇이야? 오케이. 평균 70점으로 맞췄어. 자, 그러면 지금 이거 평균 70점이야. 자, 평균 70점이면요. 제가 아까 구한 분산의 정의대로 별량 빼기 평균의 제곱, 잠깐 다시 별량 빼기 평균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보면, 자, 별량 빼기 평균의 의미가 지금 제가 실제로 구하려고 하는 실제로 받은 50점의 점수에서 평균 70점을 빼고 이거의 제곱, 그치? 이거에다가 자, 이것들의 평균이니까 별량 빼기 평균의 제곱은 일단 다 더하고 전체 개수로 다시 나눠야 돼요. 이해 가실까요? 자, 그럼 50 빼기 70의 제곱했고, 자, 갑자기 50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럴 수 있는데, 아니, 이거. 어,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치면 이 부분 있잖아, 얘네들. 얘네들 혹시 헷갈려서 기억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다시 오른쪽에 좀 써. 자, 여기 50 빼기 70 평균 한 거고 70 빼기 이번엔 70 할 거고 그다음 90 빼기 90 할 거야. 자, 계속 써볼게. 자, 별량 빼기 70이라는 평균의 제곱에다가 90이라는 내 실제 점수 별량 90 빼기 평균의 70 빼서 제곱해. 자, 여기까지가 이제 편차들의 합이고 자, 이거를 전체 과목 수가 몇 개였어요? 4개였죠? 아까 수학, 영어, 국어, 과학. 이걸 4로 나눈 거. 이게 분산이에요. 이해 가니까? 자, 그러면 다시 분산은요.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즉, 편차들의 제곱이라는 건 편차면 결국 얼마나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실제 자료가 얼마나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낼 수 있는 게 편차잖아. 자, 근데 그 편차는 플러스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내가 실제 점수는 어떤 과목은 50점이 나왔는데 평균이 70이면 편차가 마이너스 20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0점을 제곱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양수로 만들어서 제곱을 해서 양수를 만든 다음에 다 더한 다음에 내가 전체 시험 본 과목의 개수로 나누면 결국 그것들의 평균이 나오는 거잖아. 즉, 분산이라는 건 결국 얼마나 평균으로부터 이 자료가 떨어져 있냐, 얼마나 흩어져 있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가 의미하는 삼포도라는 거거든요. 얼마나 평균으로부터 점수가 떨어져 있냐를 의미한다고. 자, 이렇게 70점이라는 점수를 받은 아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평균하고 똑같죠. 그쵸? 그럼 편차가 어차피 0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막 50점을 받은 어떤 점수는 70점과 편차가 20점이 나자. 평균하고 편차가 마이너스 20점이 났지. 자, 이런 거는 평균으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실제 값이 평균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과목의 점수예요. 자, 이런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분산이야. 자, 제가 어떤 점수를 받았는데 평균이 70이야. 그리고 예를 들어 그때 과목들의 점수가 뭐 70, 70, 70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얘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 실제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없죠. 자, 평균하고 똑같이 결국 근데 내가 50점, 70점, 90점 이렇게 어떤 과목의 점수를 받으면 물론 평균이 70점인 건 맞지만 50점, 뭐 90점 이렇게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실제 과목들의 점수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그냥 70, 70, 70점, 70점 이런 4개의 점수를 받은 것보단 분산이 더 큰 거지. 평균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거예요. 이해 가실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포도가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표준 편차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우면 돼요. 어쨌든 간에 이거 다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전체 개수로 나누지만 제곱하면 어쨌든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놓고 그걸 다시 루트를 씌워 놓으면
이거를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됐지? 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확률 분포표로 주어져 있을 경우에 이게 전체 도수를 알 수 없으면 그러면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봐봐.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이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각각의 별량들을 다 더하고 전체 도수로 나눴지만 자, 이렇게 다 더하고 나눴지만 이거를 변수 곱하기 확률 더하기 변수 곱하기 확률 더하기 변수 곱하기 확률로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 분산도 마찬가지야. 분산도 있잖아. 우리가 이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이 변수들을 이용해서 각각 대응되는 확률로 곱해가지고 더하는 방법으로 분산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일단은 외워줘. 일단은 잘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일단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Vx, 확률변수 x의 분산이라는 뜻이고요.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요. x 제곱이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 마이너스 x의 평균의 제곱. 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봐봐. 우리는 EX라는 애는 어차피 X의 평균이기 때문에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X 제곱의 평균은 내가 뭔지 모른단 말이야. 하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우리 어차피 평균이라고 하면 확률 변수하고 확률하고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X제곱의 평균도 마찬가지로 X제곱이라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각각 대응되는 확률을 곱한 다음에 더하면 돼. 이렇게 하는 거야. X가 지금 50, 70, 90일 때 X제곱은 여기 있을까? 자, 얘는 2500, 그리고 얘는 4900, 그리고 8100이 되죠? 그러면 그럼 x제곱의 값이 2500이 될 수 있는 확률은 4분의 1, x제곱의 4900이 될 수 있는 확률은 4분의 2, x제곱이 8100이 될 수 있는 확률은 4분의 1인 거 맞죠? 이해 갈까? 자, 그럼 똑같이, 오케이. 자, 각각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 더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계산해 볼게요. 자, 얘 계산한다. 자, 얘는 2500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900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8100 곱하기 4분의 1. 이게 x제곱의 평균이야. 확률 변수에 대해서 대응되는 확률을 다 곱하고 다 더한 거. 그게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즉 기대값인 거예요. 자, 우리 거기다 못 빼자고 실제 평균의 제곱. 자, 그럼 실제 평균의 제곱은 아까 전에 제가 구했던 게 70점이었잖아요. EX가 70이었으니까 자,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제곱해서 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분산이 되는 거예요. X의 분산.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의문이 있겠지. 쌤, 왜 분산이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예요?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 그치? 자, 그거에 대한 증명도 제가 좀 진행을 해볼 건데, 일단 지금 여기 칸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좀 확대해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앞에 정리했던 분산이 왜 이렇게 정리가 됐는지 좀 증명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일단 이산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분포표가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 x라는 값이 될 수 있는 걸 내가 x1부터 x2, x3까지 해서 xn까지 존재한다고 하고요. 그때 대응되는 확률들을 다 밑에다가 적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 즉 기대값, x의 기대값을 구하는 방법은 매번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이라 그랬죠? 왜 확률 변수와 확률을 곱하면 그것들을 다 더한 게 평균이 되는 건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자, 그럼 잘 봐봐요. 제가
어쨌든 간에 확률 변수와 그때 대응되는 확률의 모든 합은 그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을 의미하는 거니까 분산이라는 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 그랬어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러면 편차의 제곱의 뜻이 결국에는 확률 변수, 즉 별량 변수 다 똑같은 건데 확률 변수에서 여기서의 실제 평균을 빼고 그거를 제곱한 것의 평균이에요. 이해 가실까요? 자, 근데 제가 아까 평균을 위해서 구했죠. EX. 그럼 제가 이거를 살짝 간단하게 M이라는 소문자로 표현해 볼게요. 그럼 분산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확률 변수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럼 여기서 변수는 뭐예요? X잖아요. 결국 X 마이너스 M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럼 우리 이것들의 평균이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이렇게 하는 거죠. X가 이 X가 X1이 될 수 있고 X2가 될 수 있고 X3가 될 수 있고 X4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을 한 값에 그것의 확률을 곱한 것들을 다 더하면 그게 X-M의 제곱의 평균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다시 우리가 어떤 무언가의 평균이 궁금하면 그 무언가에 대응되는 확률을 다 곱해서 더하면 돼요. 근데 x-m, 즉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궁금하면 편차라는 건 x 자리에 x1, x2, x3 뭐가 들어가는지 확률 변수가 뭐가 들어가는지 따라 매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편차의 제곱 자체가 매번 바뀌게 될 거고 그럼 x1일 때 그때 편차는 x1-m의 제곱이니까 자 거기에 대응되는 확률 p1을 곱해. x가 x2일 때는 x2-m의 제곱이 그때 편차의 제곱이니까 자 거기에 대응되는 확률인 p2를 곱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매번 확률 변수 x에 들어가는 x1, x2, x3 값 이러한 값들이 뭐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거기서 m을 빼고 제곱한 편차의 제곱이 매번 바뀌게 되고 그 대응되는 확률이 매번 존재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잘 봐. 자, x1-m의 제곱 곱하기 p1 더하기 x2-m 제곱 곱하기 p2 x3-m 제곱 곱하기 P3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확률 변수 X는 매번 바뀌게 되는데 그럼 그때도 편차의 제곱이 매번 그거 맞춰서 바뀌게 되니까 그거에 대응되는 확률을 다 곱한 것들을 더해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다시 무언가의 평균은 그 무언가에 대응되는 확률들을 모두 다 곱해서 더해야 돼요. 이해가? 다시 무언가의 평균은 그 무언가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확률 변수에 대해서 대응되는 확률을 다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야. 자, 나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궁금하면 편차의 제곱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매번 구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확률을 곱한 것을 더해야 된다고. 근데 편차의 제곱은 항상 얘가 들어가냐, 얘가 들어가냐, 얘가 들어가냐에 따라 매번 바뀌기 때문에 그 편차의 제곱 곱하기 그때의 확률, 그 편차의 제곱 곱하기 그때의 확률, 그 편차의 제곱에 대한 평균 곱하기 그때의 확률. 아, 다시 말할게. 그때의 평균이 아니라 그 편차의 제곱의 제곱. 아, 다시 말할게. 혀가 계속 꼬이네. 이 편차의 제곱 곱하기 그때의 확률, 이 편차의 제곱에 대한 그때의 확률, 이 편차의 제곱에 대한 그때의 확률. 이것들을 다 더해줘야 이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자, 그래서 이거를 쭉 정리를 해보는 거야.
자, 확률 변수에 따라서 다시 확률 변수에 따라서 매번 나오는 편차의 제곱에 대한 대응되는 확률들을 다 곱하고 더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있잖아요. 제가 얘를 한번 쭉 전개를 해보면 얘 어차피 x1 제곱일 거 아니, 이 x1 제곱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 p1이 곱해져 있는 거잖아. 자, 전개할게. 자, x1 빼기 x1 제곱 빼기 2m x1 더하기 m 제곱. 자, 그 다음 얘는 x2의 제곱 마이너스 2m x2 플러스 m 제곱 곱하기 p2. 자, 더하기 지금 쭉쭉쭉 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럼 잘 봐봐. 우리 있잖아. 지금 여기 여기다 P1을 안 썼구나. 자, 여기 P1에다가 X1의 제곱이 곱해지는 거 맞아요? 자, P1에다가 X1 제곱이 곱해지죠? 자, 그래서 X1 제곱 곱하기 P1 마찬가지로 P2에다가 X2의 제곱 곱해지죠? 자, 내가 이걸 먼저 좀 쓰는 거야, 그냥. 그럼 마찬가지로 계속 P3에다가 X3의 제곱이 곱해질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내가 쭉 전개를 하면 XN 제곱 곱하기 PN 이렇게 잠깐 뽑아 쓴 거예요. 확률 변수 X 제곱 곱하기 확률의 그 곱의 합들만. 자, 거기다가 이제 봐봐. 마이너스 2mx1 P1 마이너스 2mx2 P2. 자, 보이니? 자, 그러면 마이너스 2m으로 묶어가지고 내가 x1, p1, x2, p2 이런 식으로 모아봐도 괜찮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m으로 묶어서 x2, p2 그냥 미리 썼어요. 자, 그 칸 좀 보이게 좋게 하면서 x3, p3 더하기 xn, pn 이렇게 묶어도 되죠? 자, 그 다음 마지막 m 제곱 p1 그리고 m제곱 p2, m제곱 p3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나 얘 m제곱으로 묶어서 p1, p2, p3, pn까지의 합으로 나타내면 잘 봐. 자, 지금 여기 있잖아. 확률변수 제곱 곱하기 확률, 확률변수 제곱 곱하기 확률, 확률변수 제곱 곱하기 확률의 합. 이게 뭐야? 확률변수 제곱의 평균인 거야. 얘가 의미하는 바가 확률배수 x제곱의 기대값이라고. 자, 그리고 여기 봐봐. 2 곱하기 m에다가 x1, p1, x2, p2, x3, p3 이거 뭐야? 확률변수 곱하기 확률의 합이잖아. 그냥 확률변수 곱하기 확률의 합이잖아. 이게 의미하는 건 뭐야? 이게 평균이죠? x의 평균. 자, 이게 x의 평균이라고. 자, 우리 근데 이거 아까 스몰 m이라고 잠깐 두기로 했잖아. 그럼 여기까지가 m이니까 자, 얘 마이너스 2m 하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m 제곱이 되겠고. 맞아? 자, 마이너스 2m 제곱이 될 거고. 자, 이거는 뭐예요? 모든 확률의 값의 합은 1이죠? 1 곱하기 m 제곱이니까 m 제곱만 남겠네. 자, 그럼 정리하면 x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2m 제곱 플러스 m 제곱 뭐만 남는 거야, 이게? 이거니까 결국 이 x의 제곱 빼기 m제곱인데 우리 아까 m제곱은 뭐라고 했죠? 이 m을 우리가 x라고 했잖아. 기억나?
그치? 우리 아까 m을 ex라고 하기로 했잖아. 우리 m이 아까 x의 평균이었으니까, 즉,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 나오는 거야. 이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내가 뭐라 그러냐면, 외우라고 하는데, 제평평제로 외워요. 자,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구하는 방법은, 자,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인데 구하는 방법은 각각 확률 변수를 위에다가 제곱한 거에다가 자, 대응되는 확률을 다 먼저 곱해서 더해. 그럼 그게 제곱의 평균이고 자, 그 다음에 내가 다 곱해. 자, 그 다음에 다 더해. 이게 평균이니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그것이 분산이다. 아시겠죠? 자, 물론 쌤, 저 이거 증명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요. 꼭 알아야 돼요? 알면 좋아요. 왜냐면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고 분산의 과정을 증명하는 걸 객관식 문제로 빈칸 뚫어놓고 보기를 채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사실은 또 몰라도 상관은 없긴 해요. 그냥 평제다.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까지만 외워도 사실 우리가 확률과 통계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증명 과정이 이해가 가면 이거 관련해서 고난도 문제가 나와 있을 때 또 나올 때 엄청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거든. 아, 근데 쌤, 저 증명이 너무 이해가 안 가고 그냥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만 외워도 시험 볼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네, 맞아요. 풀 수 있어요. 나는 솔직히 어렸을 때 이걸 바로 공부했을 때 이 분산에 대한 증명이 바로 이해가진 않았어.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공감을 해.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가는 건. 그렇지만 이 분산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가더라고. 그래서 그 뒤로는 계속 고난도 문제를 그 이후에는 풀 수 있었는데 사실 증명 과정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이해가 안 가면 이거 관련해서 고난도 문제가 나오면 이제 좀 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땐 좀 힘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하튼 분산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쌤,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해요? 자, 루트 분산이라 했잖아. 루트 분산. 자, 우리 분산은 Vx라고 하기로 했죠? 루트 Vx인데, 자, 표준 편차도 자기만의 기호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시그마라고 해. 자, 시그마 X. 자, 확률 변수 X의 시그마. 음. 자, 그리고 Vx는 분산이라는 뜻이고. 자, 됐니?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문제에 적용하는지 제가 필수예제 4번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